팬들 손 안 놓을 거예요. 기자가 그 말을 들은 순간 잠시 녹음 버튼이 제대로 눌려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했다. 흔히 인터뷰에서 나오는 외의상 멘트, 팬 서비스용 한 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목소리에 실린 떨림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이다. 마치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이 마지막 밧줄을 움켜쥔 채 내뱉는 절박한 한마디 같았다.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은 이미 대한민국 가요계의 중심에 선 인물, 동시에 숱한 논란과 오해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 가수 김호중이었다. 많은 이들은 그를 트로트 황제, 성악계의 기적, 역전과 반전의 아이콘 정도로 기억한다. 미스터 트롯에서 부른 천상재해, 할머니를 떠올리며 울먹이던 그 무대, 그리고 수많은 콘서트에서 터져나왔던 떼창과 눈물. 그러나 이 글에서 드러날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어있던 팬들조차 끝까지 다 알지 못했던 진실, 그리고 그가 이제야 털어놓는 충격적인 고백이다. 울산의 한 골목, 1991년 10월 2일. 예술가 집안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대물림된 재능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다. 레동아들로 태어난 소녀는 그저 평범한, 아니 어쩌면 조금은 삐뚤어진 아이였다. 학교에서는 문제야, 교무실 단골, 저 녀석도야 라는 한숨을 불러오는 장본인. 음악과는 거리가 멀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꿈이라는 단어는 교과서에서나 보는 남의 이야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우연히 흘러나오던 파바로티의 아리아 한 소절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다. 그 전까지 세상에 대들기만 하던 소녀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세상에 묻기 시작했다. 나도 저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음악을 향한 동경이 곧바로 기적을 만들어주지는 않았다. 변화는 느리게, 때로는 잔인할 만큼 거칠게 다가왔다. 여전히 그는 학교에서 사고를 쳤고 퇴학 위기에 시달렸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다. 다 포기해라. 먹고 사는 게 먼저다. 노래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 그때 그의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다. 성악 스승 서수영 선생. 모두가 등을 돌리던 순간에도 이 선생은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한 번만 믿어보자. 너를. 그 한마디가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던 소년의 심장에 불을 붙였다. 김호중은 훗날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없을 겁니다. 인생의 첫 번째 기적이었어. 스승의 지도 아래 그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갔다. 성악 콩쿠르에서 연이어 1위를 차지했고 고등학생 파바로티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리고 SBS 스타킹에 출연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는다. TV 속에 비친 그는 마치 이미 완성된 재능처럼 보였다. 많은 사람이 이제 탄탄대로를 걷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노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주변에서는 현실적인 조언이 아닌 냉혹한 선고가 쏟아졌다. 포기해라. 내가 뭔데 성악가냐? 꿈은 사치였고 음악은 무모한 도전이었다. 그렇게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그의 길을 때린 것은 오래전부터 마음에 새겨져 있던 할머니의 한마디였다. 똑바로 살아라. 남에게 해끼치지 말고 박수 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는 말했다.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숨이 막히더라고. 이대로 포기하면 평생 할머니 앞에 서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는 눈물을 쏟으며 다시 결심했다. 무대 위로 돌아가겠다고, 노래를 끝까지 붙잡겠다고. 그날 그는 두 번째로 태어났다. 그러나 김호중은 무대 위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면 장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음악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하니까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모두의 가슴에 작은 금이 갔다. 그 틈으로 그의 노래가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명이 켜지고 마이크를 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었다. 폭발을 앞둔 화산이 마지막으로 내뿜는 긴장감에 가까웠다. 첫 소절, 천상재해가 공중을 가르자 스튜디오는 숨죽인 침묵으로 얼어붙었다. 이후로 이어진 노래는 단순한 경연 무대가 아니었다. 할머니를 향한 기도였고 잊어버린 시간과 나누는 대화였다. 시청자들은 말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부르는 것 같았다. 화면 너머의 수많은 거실과 방 안에서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김호중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무너진 사람처럼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마지막까지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고백은 단 한 곡의 무대에 담긴 모든 진심을 증명해 주는 듯했다. 결승 결과는 4위. 숫자만 본다면 승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진짜 이긴 사람은 김호중이었다. 그날 이후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역전, 반전, 기적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타킹, 유학, 미스터 트롯, 천상재해, 눈물. 그러나 그 이후 카메라가 꺼지고 나서부터 이어진 시간들은 제대로 알려진 적이 거의 없었다. 논란과 소문, 오해와 공격,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홀로 버텨야 했던 날들.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시간 한가운데에서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질문을 던졌다. 나는 정말 무대에 서도 되는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노래할 자격이 있는가? 사람들은 제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매번 무대에 서기 전에 무너질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무대를 준비하느냐고 묻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바로 이 한마디. 팬들 손을 제가 놓을 수가 없어요. 팬들이 제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제 자신이 제일 싫을 때, 모두가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 손을 제가 먼저 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다시 노래해야 해요. 그래서 다시 무대에 서야 해요. 이것이 바로 이번에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그의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무대 위 거인, 강철 멘탈의 소유자, 비판에도 끄떡없는 강한 캐릭터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털어놓은 진실은 정반대였다. 누구보다 상처에 예민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고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나 괜찮을까? 를 수십 번 되뇌는 아주 인간적인, 너무도 흔들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였다. 몸도 바꿨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새벽 러닝을 시작했고 고강도 체력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땀에 흠뻑 젖은 채 연습실에 홀로 남아있는 그의 뒷모습을 본 스태프는 말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몰아붙여요. 제발 좀 쉬라고 말해도 조금만 더요라고 웃으면서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갈아 넣으며 준비하는 다음 무대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단순한 컴백일까? 아니면 하나의 선언일까? 김호중은 이렇게 말했다. 무대는 제 인생이에요. 저는 다시 거기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잊는다. 무대 위 거인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무대 밖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상처받는 존재라는 것을. 김호중의 고백은 그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동시에 묻는다. 당신은 진짜 나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 무대 위의 모습만 보고 있나요? 분명한 건 하나다. 그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의 한가운데서 그는 팬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다. 팬들 손 안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놓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무대 같이 봐주세요. 그 순간 녹음기 안 빨간 불빛이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기자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또렷하게 새겨졌다. 김호중,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무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팬들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그의 고백은 결국 이렇게 번역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걸어준 여러분과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가 무대에 다시 섰을 때 조명이 켜지고 첫 소절이 공기를 갈라나가는 그 순간 또 한 번의 기적이 시작되리라는 사실을.